여러분은 혹시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나요? 첫사랑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 시절에 설레고 떨리던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감정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만 감아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사랑과 첫사랑을 나누던 남녀의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한 소설을 만나고자 합니다. 일본 작가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가 공동 집필한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 아마 읽지는 않았어도 제목은 다 알 거예요. 첫사랑의 설렘과 아픔을 동시에 담아내면서 사랑에 대한 찬란한 기억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그려낸 수작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첫사랑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이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첫사랑을 경험 못한 10대나 20대에게는 첫사랑에 대한 순수한 환상과 설렘을, 첫사랑을 이미 경험했거나 떠나보낸 30대 이상 독자에게는 청춘의 아련한 추억을 선사하죠. 모태솔로라도 이 책을 읽고 나면 해보지도 못한 첫사랑의 빛바랜 기억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는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가 남녀 주인공 시점에서 2년 동안 월간지에 번갈아 써내려간 릴레이 러브스토리입니다. 에쿠니 가오리는 아오이의 심정을 담은 로쏘를, 츠지 히토나리는 준세이의 입장에서 쓴 블루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랑의 두 극단, 즉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연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에쿠니 가오리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사랑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체가 유난히 맑고 감성적이죠. 이른 아침 꽃잎에 살짝 응결된 이슬 같다고 해야 할까? 이런 느낌을 받은 작가는 에쿠니 가오리와 요시모토 바나나 정도인데 글을 읽어보면 문체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작가들은 도저히 흉내내기 어려운 여성 특유의 감성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아오이와 준세이의 감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감정의 집합체임을 보여줍니다. 준세이와 아오이는 사랑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준세이는 겉으로는 열정적이지만 어떤 때는 냉정하고 우유부단합니다. 열정적인 면이 지나쳐서 차분하게 판단해야 할 순간에 아오이와 이별을 결정하는 대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아오이는 차분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고 강렬한 열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는 냉정과 열정의 중간이란 건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에 있어서 이성과 감정 사이의 갈등을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로맨스 소설의 클리셰를 따르면서도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며 사랑의 의미와 과거와의 화해, 현재의 선택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오이와 준세이는 19살의 도쿄 유학 시절 만납니다. 두 사람은 그 시기의 젊은이들이 그러하듯 열렬하고도 야만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아오이는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준세이와 평생을 같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헤어지고 아오이는 밀라노로 돌아옵니다. 10년 후 아오이의 30번째 생일에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말이죠. 아오이는 보석상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미국인 사업가 마빈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햇수로 4년째 부부와 다름없이 살고 있지만 아오이의 내면은 언제나 준세이 생각뿐입니다. 마빈 입장에서는 껍데기와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 날 아오이 앞으로 준세이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아오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편지 속에서 준세이는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자신의 오해로 이별을 강요한 결정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준세이는 아오이가 그의 동의 없이 낙태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별을 통보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아오이는 준세이의 편지 한 장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같이 떠나자는 마빈의 제안도 거절하고 독립합니다. 준세이와 약속한 날, 아오이는 별다른 기대 없이 약속 장소인 피렌체 두오모 성당으로 향합니다. 10년 전보다 야위어 보이지만 기억 속 그대로의 준세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일 동안 불꽃 같은 사랑을 불태우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합니다. 10년을 미루어온 열정을 쏟아내는 아오이와 달리 준세이는 냉정합니다. 준세이를 시험하기 위해 오후 기차로 돌아간다는 아오이의 말에도 말리기는커녕 말리지 않을게 라며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화가 났지만 그런 모습마저도 자신이 사랑한 준세이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아오이는 함께 나갑니다. 이 작품이 남녀간의 사랑을 그려내는 소설 중에 수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사랑이라는 소재입니다. 첫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가슴 떨리는 콘텐츠 소재였으니까요. 단 수많은 콘텐츠에서 차용되었기에 이제 첫사랑이라는 소재만으로는 흔한 로맨스 소설 수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소재를 확실하게 띄울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쿠니 가오리의 맑고 투명하며 감성적인 문체는 첫사랑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이탈리아의 풍경과 문화입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전통 음식들,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문화와 예술, 보석 공방 아르바이트와 예술 복원사라는 직업 등이 두 사람의 첫사랑을 더욱 애틋하게 부각시키고 로맨틱한 감성을 더해줍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문득 이와이 슌지의 영화 러브레터가 오버랩됩니다. 두 작품 모두 문학과 영화에서 사랑과 그리움을 다루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니까요.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도 재미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조를 통해 첫사랑의 아름다움과 그리움을 다룹니다. 주인공들은 편지를 매개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이어갑니다. 다른 점을 들자면 냉정과 열정 사이가 성과 임신 등이 포함된 성인들의 현실적이고 무게감 있는 사랑을 그린다면 러브레터는 첫사랑의 순수한 감정과 회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가 남녀 주인공이 각기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관점인데 비해 러브레터는 히로코와 여자 이츠키, 두 명의 여성 주인공이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데 비해 러브레터는 일본 소도시와 홋카이도의 눈 덮인 풍경을 통해 일본 특유의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흰눈 가득한 벌판에서 히로코가 외치는 오겐키 데스카는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회자되었죠. 이 소설은 설레는 첫사랑과 냉혹한 현실을 동시에 그려보며 사랑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가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의 대부분은 10년 동안 헤어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지만 독자들에겐 결말에 있는 사흘간의 재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재회한 아오이와 준세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작가도 딱 부러지게 쓰는 게 어려웠는지 결말은 석연치 않은 상황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아오이와 준세이는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10년의 세월을 극복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이어갔을까요? 책을 덮고 상상하는 것도 무척이나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왕 읽겠다면 연인과 함께 냉정과 열정 사이 블루와 로쏘 두 가지를 번갈아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